네, 안녕하세요. 차탄생입니다. 자, 네이버 오늘 신고가 좀 나왔죠? 보시게 되면은 여기 위에 정고점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은 지금 돌려내지를 못했고요. 현재 구간에서 앞쪽 구간, 요 구간은 좀 돌려냈습니다. 그죠? 요 구간 돌려냈고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데, 오늘 일단 윗꼬리가 달리는 이유는 이 구간의 고점을 돌파하긴 했지만, 첫 번째 우리가 요렇게 본다라고 했을 땐 이 구간 안에서, 그러니까 즉 최근에 우리가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요 구간 상승이 나왔던 요 부분을 제외하고 요렇게 보신다라고 했을 때 몇 개월이죠? 작년 6월이기 때문에 거의 한 7개월 동안 네이버를 산 모든 사람들이 모여 수익 중인 구간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월봉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시겠지만, 요 구간 있죠? 요렇게 요때까지 해서 네이버를 매수한 사람들은 전부 다 수익을 주는 구간이 나왔다. 이걸 조금만 더 크게 보면은 어떻게 되죠? 자, 언제요 이게? 자, 2022년 5월입니다. 즉 3년 반 전에 네이버를 산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수익 구간, 물론 여기를 빼고요. 우리가 이 구간을 체크를 하자고 하면은 지금 오늘의 고점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쵸? 아주 살짝이에요. 아주 살짝, 거의 의미가 없긴 한데 딱 요 꼬리 정도? 요 꼬리 29만 5천원에서 29만원 60분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 보시면은 29만원이 여기죠. 그죠? 요 구간 딱 요 정도? 딱 요 정도? 여기 거래대금 보면은 자, 거래대금 얼마냐? 거래대금 10만원이건 10억 3,500억 3,500억 30분봉 가능한가? 잠시만요. 위에 거만 하면 500억 800억 600억 1400억 2000억 한 2000억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2000억 정도 남기고 전부 다 매물소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래 대금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손절한 사람도 있을 거고 추가 매수한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가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간에서 윗꼬리가 달린 거는 그동안 네이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뭐예요? 오래 기다렸다. 이제 좀 팔자. 좀 매도하자. 이러한 물량들이 좀 나왔다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오늘 구간에서 분명히 네이버 올라가니까 추격 매수해서 들어온 사람들 분명 있을 거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주가가 분명히 싼 구간이 있거든요. 그죠? 싼 구간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때 매수를 못해요. 애초에. 왜 그런 거냐면, 주가가 재미가 없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서 아무리 주가가 싸다고 하더라도 접근 자체를 안 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가의 위치 자체가 사실상 과거 이 구간 3년 동안 네이버를 매수한 모든 사람들한테 뭐했다? 수익을 줬던 구간에서 밑에 구간, 박스의 상단 구간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네이버는 요 박스에서 새로운 박스권으로 뭐했다? 올라왔다라는 거죠.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회사의 가치가 15만원에서 23만원에서 놀던 회사의 가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당시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으로 주가가 올랐고요. 그 다음 조정을 받고 최근에는 뭐로 올랐죠? 여기서 업비트랑 합병 관련된 이슈로 올랐죠. 그러면 우리가 스테이블 관련된 부분에 상승이 나왔던 이 구간 30만원 구간대까지 올라갈 수 있던 거예요. 네이버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는데, 여기에 기업 가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업비트 인수합병이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업비트에 대한 기업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도요. 오늘 올라간 것도 사실 업비트 효과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전에 업비트 합병 전에도 이미 주가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정도 올라갔던, 그죠?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 역시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한 상승이지 업비트 효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으로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당시에 밑에서 3년 동안 매수한 사람들이 차익 실현 물량과 과거에 물려가지고 평단가를 이렇게 30만원 구간대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단기적으로 매도 압박이 발생을 했고, 이 구간에 대한 부분을 매물 소화 진행을 해줬고요. 지금 구간
다시 한번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뜨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때와 이때는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죠? 이때 당시는 밑에서 계속해서 3년 동안 보였던 사람들의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추가적으로 전고점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물타서 만들 수 있는 평단가, 즉 매물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요? 매물을 맞았다라는 거고, 지금은 마찬가지. 매물이 분명히 남아있지만 매물을 한번 소화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스테이블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이 당시 상승보다는 더 넘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 과거의 차익 실현과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소화를 해놨기 때문에. 그럼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거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업비트 합병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요거까지 반영되면 저는 주가는 냉정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40만원, 30만원 후반에 40만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기준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는 간다 생각을 해요. 사실 그리고 이 구간에 매물이 쌓여 있을 거기 때문에, 거래량 많이 없지만 이 구간 매물이 쌓여 있을 거기 때문에 요 부분까지 우리가 돌려주는 그림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사실상 네이버는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낸 상태에서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네이버가 실적이 어때요, 여러분들? 연간으로 봤을 때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요, 그죠? 이익도 어떻게, 이익도 계속적으로 조금씩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매출도 늘어나는 구간입니다. 이익과 매출이, 그죠? 여기서 이제 업비트가 합병되면 어떻겠어요? 더 이익과 매출이 늘어나겠죠, 연결로 잡힐 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 회사가 분명히 성장을 했다 이거예요. 그죠? 회사가 이 기간 동안 성장을 했다. 근데 주가는 어때요? 계속 밑에 구간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이버가 왜 저평가를 받을까? 그러니까 저평가라기보다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왜 주가가 계속 그대로일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네이버에 대해 생각을 해봤을 때, 네이버가 성장을 하고 있고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는데, 네이버의 주가가 퀀텀 점프할 만한 이슈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AI 관련돼서 하고 있지만, 클로바 프로젝트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거대 언어와 AI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이거 자체가 그렇게 네이버가 기술력을 증명하고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나라고 생각해보면 시장에서는 냉철하게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 또, 그럼 업비트를 인수함으로써 네이버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만들어졌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코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뭐요? 그렇게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잡혀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기도 힘들다는 거죠,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근데 우리가 이번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들이, 법인도 이제 뭐요? 큰 법인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고, 그럼 이것도 호재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주가에 지금 반영이 안 되죠.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사실상 업비트에서 코인을, 이 상장 법인들이나 큰 법인들이 업비트에서 발행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해요, 코인 관련된 부분들이. 그럼 업비트의 수혜는 네이버의 수혜죠. 근데 이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는 건데, 이 부분은 확실히 보여요. 앞으로 업비트의 이익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요 부분은 말이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나스닥 상장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부정적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중 상장 아니냐, 그래가지고 네이버에서 떼내가지고 나스닥에 상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중 상장이고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네이버가 주가가 못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결과적으로 뭐요? 나스닥에 상장이 된다라는 기대감으로 네이버의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되기 전까지는 어디에요? 네이버 안에 소속이 되어 있죠. 업비트 같은 경우,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파이낸셜이 합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거죠, 제 말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주가가 바닥을 계속 기고 있었으니까. 근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주가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뭐요? 부정적이게 생각하고요.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긍정적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요? 자기 합리화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뭐요? 나스닥 추진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부정적이게 보는 거예요. 아니 주가도 안 좋은데 지금 주가도 바닥 기고 있는데 나 상장한다고? 와, 물적 분할에 상장한다는 거야? 이 개새끼들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런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야 대박이지. 나 상장하면 기업가치 네이버가 얼마나 인정받는 거야? 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 자기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중 하나가 뭐냐면 휴림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주가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1,700원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사실상 작전주라고. 그죠? 말씀드린 종목이고 제가 6,000원까지 6,000원 딱 요 정도까지 6, 7,000원 정도까지는 이제 제 영역 제가 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슬슬 매도 준비해야 된다. 7,000원, 8,000원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튀었을 때 뭐라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리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작전주고 슬슬 엑시트 시작할 것 같다. 근데 어떻게? 로봇 테마가 제대로 붙으면서 더 많이 올라갔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패대기 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휴림로봇이 좋은 회사가 분명히 아닌 거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모두가 알고 있어요. 작전주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사기 회사다. 요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굉장히 이제 강한데 이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뭐예요? SK가 인수한다더니 현대가 인수한다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돈단 말이에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뭐 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는 거다. 그러다 빠지면 그때 정신을 차리는 거죠. 네이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는요. 아무리 긍정적인 얘기를 해도 부정적인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네이버가 여기서 30만원 뚫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35만원, 38만원까지 빠르게 주가가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야 네이버가 그래도 진짜지. 야 네이버가 그래도 이 정도는 가져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그때부터 네이버를 사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35만원, 38만원 구간에서 어떻게? 우리가 24만원대 매집을 많이 했기 때문에 50%, 60%, 70% 수익 구간일 거 아니에요. 이런 구간에서 뭐 하는 거? 남들이 살 때 3분의 1 정도, 많게는 3분의 2 정도 조금 익절을 하면서 한 걸음 좀 뒤에서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 상살력 계속 세게 받는다고 하면 더 위쪽 구간을 봐야겠지만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현재 구간에서 변동성이 생기면서 조정에 대한 폭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건 지금 5일선 올라오고 있고요. 21선, 11선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조정을 받더라도 정배열 구간만 이탈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박스 위에서 노는 그림이죠. 이 박스 위에서 노는 그림들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뭐요?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크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걱정은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밑에서 산 사람들의 차익 실현 물량과 위쪽에 있는 매도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받아낸 이후에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밀고 있고 이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추가적인 상승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내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싶다. 네이버 계속적으로 내가 분석을 듣고 싶다 라고 하시면 딴 거 할 거 없겠죠. 항상 말씀드리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만 해놓으시면 영상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꼭 좋은 대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렵긴 하지만 남들이 관심 없을 때 그 종목을 어떻게 해요?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남들이 되게 관심을 가질 때 그 종목에 대해서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렵죠. 말도 안 되게 힘든 일이긴 해요. 남들이 안 살 때 이 종목을 보고 남들이 살 때 과감하게 이걸 팔아야 된다. 근데 말은 쉽지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정말 힘들 거예요. 왜? 저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거를 안 사고 이 종목을 분석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그것 자체가 애초에 뭐예요?
남들과 나의 클래스 차이예요. 올라가는 걸 따라잡아서 수익 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수급들이 몰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5%, 10%, 20% 수익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단기적인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고, 내가 정말 수익률을 50%, 60%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하면 남들이 안 살 때 가지고 있다가 올라갔을 때 적절한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주식의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그 부분들이 사실상 개인 투자자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그 본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너무 대충대충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내 돈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그 돈을 지키기 위한 발버둥을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한테 의지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고 제 영상 많이 시청해달라고 하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더라도 정말 이 종목은 매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매도 타이밍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 보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가가 더 올라가면. 근데 결과적으로 모든 결과는요, 지금 당장 알 수 없습니다. 3개월, 6개월 뒤에 봐야 돼요. 왜? 그리고 지금 당장의 분석을 이거 빠질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빠진다? 그거는 뭐다? 신이죠. 말이 안 되는 부분이요. 하지만 뭐요? 이 종목이 위험한 종목이고 이 종목에 대해서 적어도 누군가는 경고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종목이 이러한 저평가 구간에서의 저평가 구간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저평가 구간이죠. 24만원대는. 이러한 구간에서의 이 매수 기회를 계속적으로 잡아갈 수 있다. 잡아가야 된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건 솔직하게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접근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텔레그램 방도 보시면 알겠지만 네이버는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밑에 구간에 최근에 19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는 이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네이버 분위기, 개인 투자자 사이들이 별로 안 좋고 아마 포모 있을 거다. 다른 거 다 가는데 안 가서 힘들 거다. 근데 기다리면 차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1월 19일이지 않습니까? 1월 19일 이 당시가 여기에요. 여기 주가 많이 하락할 때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우리는 버텨내고 모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손절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로봇주가 이렇게 가는데 네이버 안 가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입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가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다. 그럼 우리는 방향성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계속적으로 한 섹터가 계속 주도하면서 올라갈 수 있냐? 주도주기 때문에 가능은 하죠. 그러나 계속 갈 수는 없다라는 거. 분명히 쉬어가는 구간 나올 거고, 쉬어가는 구간 나왔을 때 어느 섹터가 가겠냐? 기존의 주도주 조방원 쪽에서 주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조방원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다 부담을 느끼는 구간들이 올 거다. 그럼 그 다음 섹터를 봐야 되는데 그 다음 섹터가 뭐겠냐? 바이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예요. 바이오 보세요. 최근에 코스닥 굉장히 많이 바이오가 끌어올렸죠. 어제 엊그저께.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은 어때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 주가 많이 하락할 때 보면은 1월 21일에 다 그렇게 ABL 바이오 매수하고 싶다가도 주가 빠지니까 뭐예요? 다들 도망가잖아요. 맞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봐봐요. 우리가 이날이 언제입니까? 20일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목요일. 이 구간에 보면은 우리가 바이오 같은 경우 목요일에 주가 많이 하락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방으로 강하게 꽂지만 상승할 때도 뭐한다? 무섭게 오른다고요. 항상 변동성을 인지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어떻게 됐어요? 이틀 연속 급등 나왔어요. 물론 이 상승을 우리가 이렇게 나올지는 몰랐어요. 이 정도까지 상승이 나올지는 몰랐다. 그러나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줄 알려면은 이 섹터에 대한 특징을 이해해야 되고 이 종목에 대한 특징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이버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특징을 좀 보자라고 하면, 네이버의 특징을 보자라고 하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재미없는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주봉에서 이어지지만 한번 주가가 강하게 오를 때 뭐한다? 시원하게 올라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번에도 조정을 받다가 한번 올라줄 때 시원하게 올라줄 가능성이 있겠죠. 시원하게 올라주고 또 쉬어가는 구간, 또 시원하게 올라가주는 구간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특징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는 계속적으로 저는 가지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신규 진입은 지금 안 되겠죠. 이런 데서 안 잡고 여기서 신규 진입한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올라갈 때 왜 따라 붙는지. 눌리면 잡아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영상 계속적으로 올려드릴 거니까 단기적으로 매도 타이밍 나오면
그러니까 물론 이 매도 타이밍도 딱 고점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만한 자리, 매물대가 쌓이는 자리 나온 말씀 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부분들 내가 조금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845-9501 이쪽으로 네이버라고 남겨주시면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굉장히 연락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전부 답변을 못 드릴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단기적인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네이버에 대한 뭐 종목 브리핑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브리핑이겠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그림들 제가 전달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영상으로 계속 전달 드릴 거고,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윗골이 나올 만한 자리예요. 단기적으로 스위칭이 강하게 나왔고 차익 실현 물량 나올 수 있는 자리이고, 그 다음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눌렸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